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조금 색다른 걸 해볼 텐데요. 순수 프로그래밍 쪽입니다. 일단은 요즘 비트코인이 굉장히 대세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빗썸 사이트에 제가 왜 와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빗썸 RESTful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HTTPS를 사용해서 빗썸 사이트에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blic API 있고 Private API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일단 처음에 하나, 얘 같은 경우 Public API 같은 경우에는요, 공개된 API예요. 그래서 아무나 쓸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 주소로 접근하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리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런시 같은 경우 이 커런시의 값은 이런 값들을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생략한 경우 생략의 경우에는 얘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를 넣게 되면 전체가 나오는 거죠. 이 구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테이투스가 0000이다. 그럼 이건 성공이란 뜻입니다. 성공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 안에 다시 오브젝트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값들이 어떤 값일지는요, 이 아래에 보시면 return value description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return value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의 값들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값은 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all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all 하면 여기에 보이시죠? BTC에서 쭉 값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네요. 이더리움에서 쭉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 있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값을 생략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더를 치게 되면 이더리움의 값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통은 대부분은 5를 택하시겠죠. 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이 없는 상태에서 체크를 하신다면 5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데이터라고 해서 BTC가 나오고 너무 크네요. BTC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값들이 들어가고 이더리움 나오고 값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떤 코인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샘플 코드를 다운 받으시겠죠. 그런데 샘플 코드의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빗 API를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 있고 퍼블릭 API를 어떻게 쓰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API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노드로 한번 작성해 볼 거고요. 노드에 npm을 사용할 겁니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니까 여러분들의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터미널이 열렸죠? 네, 터미널이 열렸고 좀 크게 볼까요? 네,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여러분들 아마 얀을 안 깔으셨을 테니까 npm으로 설명을 할게요. npm init 초기 버전이 초기 프로젝트 생성이고요. -y를 쳐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생성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package.json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값이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패키지들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웹상에서 어느 정도 노드를 해보셨으면 데이터 교환용으로 아마 앵시오스를 많이 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프라이빗 API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보여드릴 텐데
프라이빗 API를 사용하려면 anxious보다는 리퀘스트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리퀘스트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해보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아야겠죠. npm install save 맞나요? 사실은 제가 얀을 쓰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일단 패키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는 ES2015와 스테이지 2를 사용할 거예요. 바벨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바벨 CLI, 바벨 프리셋 ES2015, 그 다음에 바벨 프리셋 스테이지 2, 그 다음에 노드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인스톨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톨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실 텐데, 제가 이거 시간이 되면 편집상으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고 나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얘가 여기 노드 모듈들이 이제 다운 받아지고 있죠. 이제 세이브 파라미터를 넣기 때문에 여기 아마 파일이 바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되게 노드 npm이 되게 빠르던데 저는 좀 느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npm을 저는 잘 안 쓰고요, 얀을 쓰거든요. 얀이 좀 더 빠른 느낌이라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쭉 하고 나니까 여기 디펜던시들이 생겼죠. 그래서 바벨 CLI와 프리셋 2015 스테이지 2 노드몬 리퀘스트 이렇게 의존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더 넣죠. 스타트, 혹은 아예 이걸 없애버리셔도 돼요. 테스트 안 쓸 거니까. 스타트라고 한 다음에 노드몬으로 index.js를 계속 감시하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벨 노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코드를 ES20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presets ES2015와 stage 2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파일에서 index.js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console.log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실행은 npm start 라고 하면 되고요. 네. 정확하게 뜨고 있죠. 자,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요. 확인은 됐고, 노드몬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를 바꾸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한번 실행하게 해줘요.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import.request from request를 가져오죠. 자, 이제 리퀘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웹상의 주소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러면 리퀘스트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URI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옵션, 콜백, 혹은 이렇게 옵션을 한꺼번에 쫙 넣어버려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get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URI 부분이 있어요. URI라고 해서 우리의 주소를 넣게 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https 접속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콜백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콜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는 리스폰스와 리절트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겼으면 콘솔로 로그를 띄울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정상 작동을 했다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의 데이터를 쭉 받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의 웹 서버들은
HTML의 형식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게 HTML, 독타입이 HTML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빗썸의 RESTful API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빗썸의 RESTful API. 그럼 이걸 이제 뜯어다가 우리의 URI로 붙이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작업이 끝나요. 보시죠? 여기 URI 쪽에 여기죠? 요걸 이렇게 붙여 놓고 여기 커런시 부분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나서 이걸 지켜보게 되면, 자 보시나요? 우리가 아까 받았던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약 여기 이제 5를 넣게 되면 모든 값들을 다 받아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붙을 값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BTC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더리움이다. 그러면 mycoin 이더라고 넣고 여기에서 더하기 mycoin 이라고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이더리움의 값이죠. 그다음에 만약에 BTC다.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BTC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5를 보내신다 라고 하시면 이 5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값이죠. 이런 식으로 퍼블릭 API들은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은 이제 이 값들을 받아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콜백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요. 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리졸트에 아까 데이터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죠. 혹시나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보시면 undefined 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받아온 값은 문자열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이제 우리의 오브젝트 형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이제 결론은 났죠. 여기가 지금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줘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result가 스트링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json.parse를 통해서 얘를 파서해 버리는 거죠. 파서를 한 후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값은 사실은 텍스트 데이터인 거고요. 아래 나오는 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JSON 형식이 되는 거죠.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BTC라고 할게요.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const coin info라고 해서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JSON 데이터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코인 인포에 데이터의 값을 불러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값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뽑아서 쓰시면 돼요. 이런 형식은 나머지 것들에서도 똑같이 응용이 됩니다. 똑같이 응용이 되는데 보시면 오더북 이렇게 오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거래 완료 목록들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게 RESTful API이기 때문에 차포 다 떼고 필요한 정보는 제이슨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퍼블릭 API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프라이빗 API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빗썸의 프라이빗 API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뭐 암호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Node.js를 다운로드 하시면 이 파일이 뜨는데, 이 파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프라이빗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되게 형편없어요. 코드 되게 형편없게 짜여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